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화인 초대석으로 인사드립니다.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한 분은 영화인이시고 다른 분은 언론인이신데 이번에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 2월 10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촛불의 두 감독, 우선 김희성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배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악역으로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다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나라에 머물 수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전 인류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흠모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배우가 아니라 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이 감독이라는 옷이 저한테 맞는 옷이 아예 아닌데 어떻게 그냥 경솔하달까 만용이랄까 그렇게 해서 저지른 일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게 되고 관객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게 되고 하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하여튼 좀 어색합니다. 배우로서 이렇게 GV 하실 때하고 네. 인터뷰 하실 때하고 확실히 다르시죠? 너무 많이 다르죠. 또 영화 성격도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화들이랑은 또 많이 다르고 하니까 어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최초로 언론인이 나왔습니다. 공동 감독으로 다큐멘터리 연출해 주신 주진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언론인으로 이렇게 방송에만 나가시다가 네. 이런 유튜브 채널에, 그것도 영화 채널에 나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뭐 다른 영역의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절감했어요. 영화를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내놓고 여기 알리는 것까지 참 영화 쪽은 이제 절대 넘보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반성 모드인데. 두 분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닌데 굉장히 반성하고. 제가 어저께 김성수 감독님 아수라 김성수 네네. 감독님이 밤에 문자가 왔어요. 영화를 보셨다고 그러면서 김의성 감독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부터 더 창피함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독님한테 감독으로서 영화를 보여드렸다는 게 너무 막 부끄럽고 잘 봤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부끄럽긴 한데 잘 봤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왜 이제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나의 촛불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소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나의 촛불 저 보면서 저도 좀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좀 메시지가 선명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왜 만들기로 했을까 그 동기가 궁금했습니다. 왜 촛불로 영화를? 근사한 이유를 묻히면 잔뜩 붙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진짜 실제로 저희한테 있었던 일은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우상호 의원이 탄핵 얘기하는 거를 2018년인가 들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뒷얘기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자기의 역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같이 그 TV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 스트레이트 하던 주 기자한테 와 우상호 탄핵 얘기 재밌어. 모든 국민이 봤잖아요. 거의 모든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이 사회를 움직이고 기자들도 움직이고 판검사도 움직이고 정치인을 움직여서 촛불이 탄핵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너무 촛불을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저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그대로 느꼈거든요. 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주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참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화려하죠.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참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네. 이제 좀 안타깝게도 볼 수 네. 없게 된 분들도 있었고요. 시민들 인터뷰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좀 가장 출연시키고 싶었던 인물이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하고 싶었죠. 그리고 네. 최순실 씨. 그 두 분이 아. 제일 출연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그 두 분은 감옥에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네, 어려웠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그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얘기하려고 들어보려고 그 부분에 섭외를 가장 집중했었어요. 저는 그 박근혜 씨, 최순실 씨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고요. 촛불은 당신들한테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 만들면서 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지. 지금 제일 힘들어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네. 저희 둘 다 감독으로는 초보니까 모든 과정이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고, 사실 저희가 연출을 했다고 하지만 70% 정도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스태프들 힘으로 끌어왔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야 이 부분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더 한 거지. 결국은 어떤 선택은 감독이 해야 되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 가지씩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순간이 감독들은 오거든요. 심지어 이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전혀 모를 때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앵글을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면 뒤에다 줘야 되나, 어디 들어가는 장면부터 찍어야 되나, 아니면 위에서 찍을까, 그 고민이 계속되는데 영화를 꿈꾸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감독을 꿈꾸는. 네, 감독을 꿈꾸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사람 할 일 아니더구만요. 저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만듦새가 되게 깔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워낙 압도적인 이야기를 다루니까,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출연진들이 또 좋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되겠다. 특별히 많은 재주를 부리지 않고, 익숙한 얼굴들은 조금 낯선 얘기를 하고,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그걸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좀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카메라를 들고 뛰고 싶었죠.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둘이 좀 다른 의견이었죠. 네. 그러니까 주 감독은 마이클 모어 같은 그냥 그 기동성 있는 그런, 그리고 감독의 주관적인 시선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감독이 인터뷰를 못하는 것도 찍고 막 이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겁이 많아서 이 영화가 어떤 실험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정통의 길로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지금은 어떤 선택이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찍는 게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나의 촛불 봤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를 했는데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 부류는 이제 연출 의도대로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났고 되게 감동받았고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심심하다, 좀 시시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데려와 보세요. 제가 제가 든 얘기를 또 해드릴지. 뒷얘기를 재밌게 해주려고. 제가 그리고 저는 진짜 좀 중요한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시민들에 대한 기록이고 시민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박근혜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의문이나 평가, 이게 동시에 나오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박근혜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근혜 씨 집안 취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0년 했다고 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지냅니다. 박근혜 씨 집안에 박근혜 씨가 있고요, 박근영 씨가 있고 박지만 씨가 있잖아요. 이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세상을 모른대요. 그 안에서, 궁에서만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돈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갖습니다. 이분은 정치가, 대통령이 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렸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저는 장난치려고 모르는 사람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 속에 뭐가 있네요. 그렇죠. 우상을 만든 거죠. 저는 10월 유신을 채택하는 국민투표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신의 시작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리고 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때 이제 유신 시대가 끝났죠. 결국은
그 전두환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서면서 유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게 우리 사회의 80년대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비극의 결과물로 결국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비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견뎌내야 했던 유신의 마지막 찌꺼기, 이걸 겪지 않으면 유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겪고 나서도 또 이게 뭐 하여튼 뭐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촛불을 들고서 광장에 나가서 그 어둠을 촛불로 밝혔는데 사건의 결과, 지금의 어떤 결과나 촛불의 의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감독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한편에서는 촛불 가지고 만들어낸 정부가 이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촛불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훼손이 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영화를 저희가 다시 만들고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사건의 위대함, 이 사건에 몇 천만 명 되는 주역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 정치적인 지형들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잊혀지고 조금은 그 의미가 폄훼될 수는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 권력이 대의 민주주의 멱살을 잡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러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았던 이런 완벽한 혁명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혁명을 했던 그 기억, 그 자부심은 언제든지 다시 필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를 혹은 우리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5년쯤 전에 촛불을 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건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거를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촛불 혁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요. 우리는 덤덤하고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혁명 같은 거 배워보면 프랑스에서 하는 것만 봐도 다 때려 부수고 바리케이트 세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촉불을 들고서 네. 평화 시위를 해서 이 일을 해결한 거니까요.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없어요.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약탈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파리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이비통 다 털립니다. 확실히 에르메스 다 털립니다. 우리는 진짜 특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다 지켜가면서. 네. 그러면 진짜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왜 하필 이 시국이냐? 왜 지금 개봉하는 거냐? 그 사실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주진우, 김희성 이 이름만 듣고서, 그리고 또 촛불이라는 단어만 듣고 막 맘대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영화에는 지금 유력하다는 대선 후보들이 전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해와 편견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이 시점에 개봉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영화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제 있거든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네, 질문하는 게. 그렇죠. 영화 한 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5년 동안 묵혀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이런 영화 개봉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걸로 표출한다면 다큐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 코로나가 지금 최다 확진자를 쓰고 있고요. 미세먼지 가득하고요. 대선 토론하고 있고 아주 영화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뜻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촛불이 필요한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객들이 이 나의 촛불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 지인이 이 영화를 보고 한 반응이 제가 되게 기대하던 반응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이렇게 몰려와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그것보다 더 크게 나를 힘들게 한 건 이 영화가 2016년이 아니라 2022년을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자기는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이라면 굉장히 감사하고 반가운 반응입니다. 저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반응 주셨어요. 촛불 집회가 있는데 나는 안 나가봤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나는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잘못됐다. 꼭 투표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주권자인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화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촛불 이후로 이제 5년이 흘렀는데요. 두 분이 영화를 이렇게 내시고 이 의미를 밝혀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있으시면 또 이제 두 분에게 촛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잘 몰라요. 형. 어려운 거는 형이 하세요. 뭐 감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가슴 졸이는 그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저희와 극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모이기만 하면 어디든 가서 영화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가정에서 저희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어쩌면 더더욱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을 만나서 굉장히 환희를 만끽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역사에서, 이 시대에서 국민들이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구나. 그래서 국민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반성하게 하고 다시 또 뛰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감독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인터뷰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영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그동안 계속 사회운동의 한 부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사람들하고 이 영화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그 영화평론가랑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하니까 진짜 좀 조심스럽고 떨렸었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너무 후벼 파는 얘기 안 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큰 다행이었어요. 네, 후벼 파는 건 제가 리뷰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달아야지. 라이너 이제 감이 다 떨어졌구나 이러고. 기자님은 저랑 되게 자주 보시는데 네네. 오늘 어떠셨는지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그러니까. 라이너를 만나는데 라이너를 만날 때만 너무 좋거든요. 금요일날 마지막 프로에 영화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읽는데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시니까 오늘은 반대 입장이니까 굉장히 제가 겸손해야 되겠다, 똑바로 잘해야 돼, 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나의 촛불이 이 얘기도 많고 또 화제도 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감독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나의 촛불 계속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고 5년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주신 감독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